처음 홈스쿨 시작한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첫 아이를 학교 입학하기 전에 가지는 이제 불안감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는 그냥 학교 공교육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때가 그리고 언제 몇 살 때죠? 큰애가 7살 때죠. 아, 7살 때 그래서 처음 이제 홈스쿨을 시작하신 네, 거예요. 지금은 첫째가 몇 홈스쿨을 살이죠? 지금은 이제 21살이에요. 21살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홈스쿨을 한번 아는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그 후배가 중학교 음악 교사였어요. 네네. 지금도 이제 교사를 하고 있고. 근데 그 후배가 저한테 홈스쿨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던지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네. 전까지는 홈스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후배가 그렇게 던지듯이 얘기를 하고 그 후배 첫째는 저희 첫째보다 2살이 어리거든요. 네. 근데 자기도 홈스쿨을 할 거다. 자기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홈스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죠. 제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게 7살 초반이어서 거의 1년간 홈스쿨에 대해서 이제 모임이나 이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교재도 찾아보고, 뭐, 세미나도 가보고 되게 열심히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리고 첫째는 불안감이라면 둘째는 이제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 시스템이 저는 참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얽매여서 학교를 보내면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스스로가 네. 그런 입시 위주 보내면서도 제 주관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보냈을 텐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네.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신앙적인 문제, 네. 이제 성경적으로 좀 아이들을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 네. 이 세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홈스쿨을 선택을 하시고 또 시작을 하셨는데, 근데 부모는 그 의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 홈스쿨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물론 7살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떠한 이성적인 어떠한 주장과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는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어, 크게 설득 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자연스럽게 저희가 홈스쿨 이제 아이가 입학하는 이제 3월이 되기 전에 음. 2월쯤에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음. 상황이 되져가지고 기존에 살던 동네에서 벗어나서 이제 변두리라 그래야 되나요? 시골 같은, 완전 네. 시골 같은 그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쪽에 파주였었나요? 거기, 아니요, 벽제. 고양시 벽제. 벽제. 예, 고양시. 예.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동네에 또 우연히 감사하게도 또래 아이들이 있었어요. 음. 큰아이 또래 아이들이, 친구들이. 그 친구들은 학교를 다녔죠. 네. 그래도 저학년이었으니까 그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노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기존에 뭐 어린이집 같이 다니던 친구들과 가까이 계속 살았으면 그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왜 나는 안 가? 뭐 이런 질문을 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음. 친구들을 만나고 또 홈스쿨 모임을 이제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네. 거기서 교제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크게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뭐 그러진 않고 자연스럽게 했던 것 네네. 같아요. 그렇죠.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아마 홈스쿨을 시작하는 나이 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학교를 뭐 초등학교 이렇게 뭐 중학년 이제 고학년 다니다가 홈스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어떤 그런 생각을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친구 문제 때문에 이제 네. 아이들도 모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즐겁지 않은 아이들도 홈스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부모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 네. 선택들이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이제 초창기에 이제 홈스쿨을 시작해서 첫째가 이제 7살, 8살이 됐네요. 그치? 8살 때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그리고 둘째 예인이가 그럼 그때가 네 한 살. 4살, 뭐 어렸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초창기에 이제 홈스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음, 제가 처음 홈스쿨 교육을 다녔을 때, 네, 그때는 미국 홈스쿨에 대한 네. 소개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초창기에 그런 정보가 많았죠. 예. 그래서 그런 모델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커리큘럼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쪽 미국 쪽에 있는 지금 생각하면 어, 좀 많이 상당히 보수적인 네, 기독교에서 하던 홈스쿨 교육들을 저희가 교육을 받고 음, 그런 걸 많이 이제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근데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적었죠. 예, 써봤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뭐 교육뿐만 아니라 뭐 이제 문화 그리고 뭐 식생활 그리고 뭐 의상 뭐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그런 음, 모델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 정서와는 상당히 좀 다르다. 네, 달랐지만 좀 좋아 보였어요. 네. 그때는. 예, 뭐 여자들이 긴 치마를 입고 다니고 아시죠? 뭐 어떻게 지금 집사님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인가요? 아니 지금 뭐 네, 제가 긴 치마를 원피스를 즐겨 입긴 하지만 네, 네. 그때는 전혀 뭐 치마를 입지 않은 음, 치마를 좋아하지 제 스스로 좋아하지 않은 즐겨 입지 않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음, 이제 의식적으로 음. 치마를 입으려고 노력했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교육을 시킨 거죠. 그렇죠. 기독교가 네, 의식적으로는 항상 세상에 있어서 진보적인 성향이 많이 있었지만 삶의 음,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많이 강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또 기독교 부모들에게는 많이 호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예, 좋아 보였어요. 네네. 음, 그러니까 그때 아직 뭐 초등학교 1학년 나이였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할 만한 상황은 그 당시 없었겠네요. 예, 그럼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이제 그런 일상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커리큘럼적인 측면에서 그 고민, 뭐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는 언제일까요? 어, 초반에는 이제 엄마들끼리 모여서 그 재능 기부처럼 과목을 네, 나눠서 그렇죠. 가르치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어, 뭐든 가르치면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수준 차이가 났을 때, 그 수준 차이를 부모님들이 저도 그랬겠지만 이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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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홈스쿨러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내 자녀가 교육을 받았을 때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좀 빨리 배우지 못한다라는 네, 느낌이 오면 그 모임을 계속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한 3, 4년 같이 그런 소모임을 했던 그런 모임들도 결국은 다 계속 할 수 없는 조건이 네,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이들이 원하는 분야들도 다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생 이상 되면 아이들의 성향이 이제 홈스쿨러 아이들이니까 이제 완전히 각자의 그런 성향들이 드러나고 또 네, 부모님의 성향도 이제 저희가 오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네, 각자 아이에게 맞는 그런 교육법이나 교육 과목을 찾아서 더 전문적인 그런 걸 찾아서 이제 다 지금 헤어지게 됐죠. 그 네, 네, 모임들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꾸준히 함께 뭔가를 해나간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게 이제 음악 교육. 네, 음악 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운동. 네, 이 정도 외에는 그냥 각자 가정에서 개인 플레이처럼 네, 네. 그렇게 아이에게 맞춰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참여하셨던 어떤 그 홈스쿨 커뮤니티, 네. 집사님 가정의 어떤 초기 홈스쿨이겠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홈스쿨링 역사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홈스쿨이야 뭐 가정별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뭐 개별적으로는 있었겠지만 커뮤니티 성격을 띠기 시작한 거는 15년을 전후로 한 어떤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초창기의 기독교 홈스쿨러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물론 강조가 요소적으로 있었지만 학습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기독교 문화와 어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기본기를 다지는 그 요소에 무게중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말하는 언스쿨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언스쿨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세부적이기보다는 학교에서의 과목 학습에 대한 그 부정이 굉장히 극도로 어떤 강한 그런 분위기를 띄워서 아예 홈스쿨을 선택한 이후로부터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정말 아이들에게 자유를 좀 허락하고 또 자유로움 속에서 배우는 것의 강조점들이 지금 이제 바라볼 때는 무게중심을 잃을 정도로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기 제가 이제 참여했던 그 홈스쿨 모임의 대표를 맡으신 분도 네, 그 교육에 대한 학습에 대한 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고 그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걸로 네네.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학습에 대한 그런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학년 때는 네,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 하다가 재밌게 하다가 아이가 고학년이 되거나 뭐 중학생이 되거나 하면 학습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네. 그랬을 때 그 홈스쿨 선배 가정이 우리는 이렇게 했었다. 뭐 그래서 시행착오가 이렇게 있었고 뭐 또 이런 대안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게 해주실 거란 생각도 기대도 있었고, 왜냐면은 그 분의 자녀들이 이제 잘 크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전혀 학습적인 거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개를 안 했다기보다도 초창기에 어린아이들은 어렸기 때문에 그냥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홈스쿨이 진행됐고 고학년들에게도 분위기상으로는 기독교 홈스쿨링이라고 한다면 학습적인 부분보다는 정말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알겠지만 좀 그쪽에 무게중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도 많이 강조했던 것 가운데 이제 가장 우리가 도외시했던 부분이 뭐냐면 어떤 언스쿨링을 이야기하거나 어떠한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초기 값에 대한 어떤 강조점과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실수죠. 그러니까 초기 값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언스쿨링을 이야기하고 학습적인 부분보다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세워나가는 것에 강조를 이야기했던 분들은 스스로가 가정에서 홈스쿨 부모님인 경우에 학습적인 부분의 필요를 자녀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준비가 된 분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강의를 듣거나 막 홈스쿨링을 시작한 가정에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어떠한 대안과 여러 가지 케이스, 사례 중에서 난 이것을 선택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갖지 않은 분들이었고 오로지 전달받는 내용에 의존적인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뭐 너무 학습 위주적인 어떤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홈스쿨링을 하려고 하는데 학습적인 부분보다는 언스쿨링적인 요소 속에서 정말 자유롭게 아이들을 키우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올인을 했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유년, 초등 시절을 거치고 고등학교 가서 너무 오랫동안 학습적인 그 기초를 다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려워하는 그런 홈스쿨러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별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틀렸다라기보다는 지금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분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고 뭐 스스로 소화한 뒤에 자기만의 선택을 하면 좋은데 여전히 어딘가에서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을 때는 그 가르침 자체를 부분적인 지식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곳에 올인하는,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구나. 이것이 교육 안에서는 뭐 끊임없이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아쉬움이죠.